오늘 오늘따라 별이 배 좀 채울까? 발톱새와 도끼를 본다.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틈새노 묘여, 길을 열어라. 결정 염화.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시비수에게 명한다. 이 앞에 숨쉬는 자 누구 하나 살려보내지 마라. 지 목을 떨궈주마. 발톱새와 초전해. 확실. 와 재밌잖아. 와르르 무너지는군.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필두, 출진.
목을 콱 물어버리자고. 목을 콱 물어버리자고. 도끼를 본다.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틈틈 묘여, 길을 열어라.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결정 염화. 발톱새와 12수에게 명한다. 이 앞에 숨쉬는 자 누구를 살려보지. 틈틈 지 목을 떨궈주마. 목을 콱 물어버리자고. 어머, 놀랐어? 쓰러져? 대가리 놓는 새끼. 끝내지. 자! 양떼들이여 멈추지 마시게! 멈추는 순간 물어뜯길 것이야! 그대들의 본내 두꺼운 뿔을 믿고 앞으로
오늘따라 별이 박서. 관리자 나리께서도 별이 보여? 거울 굴절 관련된 거. 그건 할 수 있겠다, 잘하면. 이거만 구구정통통. 나는 오늘은 지옥 8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 해야겠고. 뭐였지? 바라볼 이고 이렇게 설정 이렇게 인버스 컴퍼니 8장 바라볼 수밖에 없는 편 하겠습니다. 군주가 나선다.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명을 어디서? 잠깐. 이번 임무는 내가 뭐 미의 출진으로군. 뭐야? 슈그리, 배 좀 채울까? 꽃이 져 우수수 하늘 가득 흩날릴 때 빛깔 잃고 향기 멎은들 그 누가 슬퍼하나. 꽃 갈퀴 손에 들고 뜰을 나섰건만 떨어진 꽃잎 밟을까 서성거리네. 그러니까 결국 이 풍진 세상 눈을 감지 않는다면 벗어날 도리가 없겠지. 보호가 얼마나 고단하고 여의치 않은 여정이었느냐. 험난하진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매일 신기하고 새로운 나날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식탁이 너무 넓어서 말소리도 잘 들리질 않고 애초에 이걸 식탁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어딘가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여 소인이 도울 일은... 불편? 당연히 밥 먹는데 성가시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불편. 아니에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호가 친구분들을 소개시켜주겠니? 나 참 남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야 할지 영 어색해가지고. 시소는 어딜 둬야지? 이 정도로 웃으면 되나? 아니 너무 경박해 보이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 집이다 여기시고 편하게 있으세요. 아싸! 땡큐! 라
나라고 하기엔 집이 넓어도 너무 넓어서 편할 수가 없는데 말이지. 이러다간 물 한 잔 마시러 가다가 미아가 되어버리겠어.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미아보호소 시설이 달에 한 번. 시종분들이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길 잃은 분들을 구조해 주신답니다. 아, 물론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면 말이죠. 홍루 씨, 지금까지 들은 것 중 제일 웃긴 농담이었어요. 아,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덕택에 재밌으셨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홍묵은 다른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환영식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오. 내 환영식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얼굴만 봐도 인상 구겨지는 놈들을 보아서 뭐래? 같은 식탁에 앉아본 것만 해도 거진 10년 전이야. 그리고 말 걸지 마. 아까 내가 한 말 잊었어? 난 이제 너희들과는 완전히 등을 돌린 사이라니까. 우리가 먼저 말을 걸었나? 저는 우리 보기가 이렇게 제 몫을 하는 사내가 되어 무탈한 모습으로 돌아오니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보가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 출가 날짜는 언제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어머니. 그렇구나. 나는 그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저물까봐 염려스럽단다. 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우리의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 이 속세에 남아있지 말고 때가 되면 다시 떠나 그 가치를 다하거라. 그럴게요, 할머니, 어머니. 이제 곧 가마가 오겠군요. 가마! 우와, 여기는 무슨 가마를 타고 다니나 보네. 그치 그래? 그래, 소두 씨. 우리가 그 가마라는 것을 타고 가는 거지? 그렇지? 네. 여러분들과 가시춘 씨는 H사의 주요 가문의 일원이 거주하는 대관원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쪽에서는 아직 모르는 사안일 겁니다. 회사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방금 저희에게 이 사항을 전달했을 테니까요. 그저 귀향한 홍루 씨와 가시춘 씨를 환대하기 위해 보낸 것일 테죠. 그런 만큼 가마를 타고 갈 수 있는 건 초대를 받은 여기 홍루 씨와 가시춘 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세력들뿐. LCCB 팀과 베르길리우스 씨, 카론 씨는 함께할 수 없죠. 안타깝게도. 아쉽네요.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항상 이런 식이지. 우리 집 어른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재워도 티도 안 날 만큼 넓으면서. 어머나, 그 말은 좀 감동인걸요? 가시춘 씨도 저희와 헤어지기 아쉬우셨나 봐요. 방금 전에 시원하게 내 뒤통수를 후려쳐놓고 말하는 꼬락서니가 얄밉네. 애초에 가주대전에 참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승낙한 거야? 우리가 가주심사라는 버젓한 명칭을 두고 왜 대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부터 언제든지 목숨이 노려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당연히 나를 포함해서. 객잔의 일을 벌써 잊었어? 그때는 웨이가 네 목숨줄을 지켜줬지만
이젠 밤중에 직접 목숨줄을 끊는 암자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미리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칼끝을 겨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우리도였는데 마음이 통했네요. 반대로 말해서 너희도 언제든지 나를 찌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아니요. 그럴 생각은 절대. 마음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오빠. 나는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 세력에 들어오라고 제안한 게 아니야. 하물며 가주대전은 그렇게 쉽게 한다만다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네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시춘, 나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가주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잖니. 그러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무게감은 같을 거야. 그래. 여리게나마 이어져 왔던 협력 관계는 여기서 끝인 거네. 뭐 상관없어. 필요에 의한 잠깐의 동맹치고는 너무 오래 끈 편이긴 했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 그럼 태평이 말이나 섞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 응?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아, 시춘. 뭐?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줄 수 있겠니? 당분간은 비밀로 두는 편이 좋다고 해서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부탁을 한다고 내가 그걸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나? 이게 정말 오빠의 선택은 맞아? 아니면 그냥 저쪽이 시켜서 하는 것뿐이야? 내가 가주대전에 참가하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일 텐데 그걸 궁금해하는 거라면 시춘, 너는 내 선택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또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가주대전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은 됐어. 더 말 섞을 필요 없겠네. 그런 얄팍하고 허튼 마음으로 어디까지 살아남을지 보는 것도 재밌겠다. 과장님, 곧 가마한대가 도착한답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오늘은 푹 쉬면서 가고 싶다고. 그럼 빨리 타러. 아니, 지금 온 건 우리가 먼저 탈게. 어차피 양보해주는 거엔 도가 텄을 거 아니야, 오빠. 에? 그런 게 어딨어. 공평하게. 그 있잖아, 가위바위보라든가. 야, 차라리 가주대전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하지 그래? 아이고, 겨우 좀 친해졌나 했더니만. 저기 있다. 가마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 의뢰자가 말한 후보가 분명해. 저쪽에서 몰려오는 괴한들이. 후보를 노리고 습격을 지시한 자가 사이와뿐은 아니었을 테지. 관리자님, 다음 가마가 오기 전까지 잡졸들을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가마야? 차에 타임이 들고 있는데?
시비수에 공격한다. 이 앞에 숨쉬자. 보내지 마라. 목을 떨궈주마. 대현이 예상 못했나봐. 도끼를 고작 이 정도 탕류에 허덕이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틈새너 묘여, 길을 열어라. 쓰러져? 개발이 없는 새끼.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초전대 박대. 끝내지. 그쪽 방향이 아닐 텐데. 틈새너 바로 이제 깨우치시게. 이제 깨우치시게. 결자 영화.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게. 도끼를 보내라. 놈이 푸름을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게. 묘여, 놈이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목을 떨궈주는 놈이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더 이상 식별되는 적은 없습니다, 관리자님. 그래도 전날처럼 끝도 없이 몰려오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뭐 그때는 얄팍한 술수에 속아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보다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죠, 시춘 씨. 그런데 이번 일은 시춘이가 서운해할 만했어. 우리가 들었던 홍론의 가족을 생각해봐. 그 난리통 속에서 유일하게 동맹의 여지가 생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배신이라니. 그러게요. 괜히 지켜보고 있는 저도 덩달아 민망해질 뻔했지 뭐예요. 아니 근데 명색이 H사인데 왜 가마만 덜렁 보내주는 거래요? 기왕이면 호위들도 같이 보내주면 좋잖아요. 호위까지 보내줄 만큼 가족애가 넘치는 집안이었으면 처음부터 가주 심산이 뭐니 하는 것도 열지 않았겠죠.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 가주 후보들조차도 수십 명은 있을 테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가 길바닥에 죽어 있다 해도 눈 깜빡하지 않을 테고. 실례했어요, 홍루 씨.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내뱉었네요. 예전에는 이쯤 말하기 전에 누가 나서서 말려줬는데 말이죠. 개념치 마세요. 다 맞는 말일 뿐인걸요. 저도 다른 집들은 이렇지 않다는 걸 깨닫기까지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불쾌함을 느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청소부가 다녀가고 날이 밝으면 죽은 자의 흔적을 찾으려는 자들이 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볕이 들...
파종의 소리인가 보. 하지만 보통의 종처럼 청량한 울림은 아니구려. 무언가 탁하고 불길한. 이 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에 왔다는 게 더욱 실감나네요. 이 종소리는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들려오는 소리랍니다. 홍원의 어디에 있던 가네요. 제적일이네요. 네? 제적일이라는 건 보여요? 건물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야,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건물에 움직임이 관측된다. 남겨진 것은 없군. 어젯밤에 작달막한 소란이 있긴 했으나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네만. 밤중에 보셨던 건 제적일의 전조 현상이었을 거예요. 공간의 재분배를 위해 알맞은 위치로 조금 이동했을 뿐일걸요? 제대로 된 시작은 지금부터일 테죠. 그게 전조 현상이었다고요? 지금의 홍원보다도 훨씬 전에 H사가 남긴 잔재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물이라 정확히 어떤 무엇을 위한 특이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현 H사의 제적일 기준에 맞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소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네. 살만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발붙일 자리가 생겼다는 건. 만약 그게 아닌 자가 있다면 어쩔 수 있겠나? 그저 조용히 올라가서 그 다음 달을 기다리면서 이 몸뚱이 오늘은 몇 명이 떨어지고 몇 명이 부디 모든 걸 너무 꽉 움켜쥐고 있지. 놓아야 할 때를 모르고 떠나야 할 때를 모른 척하게 될 제조립의 말로는 영원한 추락인가. 보고만 있기에는 괴로운 광경이구려. 이것도 H사의 특징인가요? 다른 둥지에도 도의 척도를 재는 특출난 가치가 존재하지 않던가요? T사가 시간을 재화로 썼던 것처럼 말이오. 맞아요. 이곳 홍원은 그 척도와 재화가 공간의 소유 규모인 방이라는 단위로 결정된답니다. 소유한 건물의 면적이 곧 재산의 척도라는 말이구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평가된 노동의 가치와 소득의 양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면적이 정해집니다.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 집에서 밀려난다는 거야? 아니 뭔 그딴 해괴망측한 규칙이 다 있나? 이곳에서 한 번도 나고 자란 적 없는 저희야 그렇게 느끼겠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홍원의 규칙인데다 분배의 방식과 계산도 정교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홍루 씨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제적일이라는 곳이요. 보았죠. 제 방에 있는 난간에서 가끔 바깥의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멀긴 했지만 분명히 보이곤 했어요. 제가 살았던 대관원은 제적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곳은 방이 늘어날지언정 줄어들 일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만 볼 뿐이었죠. 제가 머물던 방에서. 너는 그래. 너라고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겠지만 이런 꼴을 보고도 그냥 가마 한 대가 더 도착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을 태울 가마가 온 것 같네요. 이야기는 그만하고 타러 가시죠. 이게 가마예요? 네. 그래도 여럿이서 타도 될 만큼
큰 가마를 보내주셨네요. 가복 도련님이야. 귀빈 12분 맞소일까? 13인데요? 잠깐. 이 소인이 듣기로는 분명 복 도련님의 세력은 단 12명이라고 했는데쇼. 협박하나? 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시는지. 12 맞는데요? 설마 당신 눈에는 이게 멀쩡한 세가의 인원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이 홍원에서는 흔한 머리는 아니지만 이건 의체 아닌갑쇼? 시계긴 하지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아무리 돈 없는 애잔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시계를 머리로 붙이시겠어요? 에이, 말이 되나요? 홍원엔 더 다양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생체 시술이 차고 넘치는구먼. 제 말이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참 딱한 처지가 많은 법이죠. 아이고, 이거 사기구만 사기. 이 어떤 뒷골목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단단히 당했어. 더군다나 시간도 안 맞고 제대로 된 의식도 없어요. 이거 봐요. 입이 없어서 째까기는 소리 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아이고, 정말이네. 누가 이런 전인 공로할 짓을. 다행히도 우리 마음씨 고운 보옥 도련님이 다른 둥지에서 시계상이 팔고 있던 걸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싶어서 주워온 거예요. 홍원에선 다른 머리로 교체하는 것쯤은 일도 아닐 거잖아요. 아, 그야 그렇지요. 이 돈만 넉넉히 있다면 전신까지 싹 다 교체하는 건 일도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보옥 도련님의 세력원은 저 포함 12인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무작정 태워주기엔 곤란하시다는 건 우리 도련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뽀찌라 뽀찌. 성이라도 에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시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괜히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알다마다요. 보아하니 사정도 딱해 보이고 해서 이번만 그냥 태워드리는 거요. 안 된다는 놈이 왜 돈은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냐? 자자, 거기서 그만 쑥덕거리고 이제 그만 올라타시죠. 저는 여기서 처리할 것이 남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몸성이 다녀오시면 됩니다. 가마보다는 고급 리무진 같구려. 이 샴페인 마셔도 되는 거야? 무슨 작전 중 음주는 자, 일 얘기하죠. 일 얘기. 배 좀 채울까? 그리고 그 후엔 잠깐. 밖이 소란스럽군. 습격이요. 평탄하다 했더니
아무래도 여러분을 방해하고 싶은 후보가 여럿 있겠죠? 불가 위야 막아내지 못하리.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첫세와 토끼를 보내라.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묘여, 길을 열어.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불가 시비 속에 모았다. 막아내지 못하리. 안 간다. 누구 하나 살려보내지 마라. 바로 이제 깨우치시게. 이건 예상 못했나봐. 와르르 무너지는 그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퉁퉁투성이네. 불쌍하게 울고주는군.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게.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토끼를 보는 넌 푸름을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게.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가보실까? 자, 어느 쪽일지 잘 생각해보라고. 그쪽 방향이 아닐 텐데. 목을 떨궈주마. 자, 시비수에게 어느 쪽일지 잘 생각해보라고. 숨지는지라. 토끼를 보내라.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묘여, 떨고 죽은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놈 쪼아먹었다. 다음. 불가 위야 막아내지 못하리. 깨우치시게. 불쌍하게 울고주는.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자, 목을 떨궈주마. 잘 생각해보라고.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바로 이제 깨우치시게.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대관원 입성이요. 어이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파우스트 씨, 제 작전의 핵심은 이미 이해하셨겠죠? 그리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닐 거라 예상합니다. 핵심은 그들이 여러분을 죽이려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 있답니다. 질에 겁을 먹고 처리하라는 명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홍원의 가주를 심사하는 자의 담력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대의 그릇이 크기만 하다면야. 어? 죽여? 뭔 얘기야? 그럼 다음 연락은 1차전을 무사히 마친 후에 하는 걸로? 참혹하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런 무력한 감각은 업무 효율에 영향을 끼친다. 차라리 반복하여 경험에 익숙해짐을 추천하고 싶군. 홍루 씨는 집에 돌아가시는 소감이 어때요? 글쎄요. 말이라고 하냐? 복잡하겠지. 나는 중간에 그냥 다시 돌아갈까 생각만 수백 번 했다고. 만약에 문을 두들겼는데 그 애가 나를... 뭔데요? 말을 왜 하다가 마는... 아휴... 기억나요? 각자의 희노애락이 있었던 도시로 향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두 버스에서 각자의 풍경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로자 씨는 계속 어설프게 농담을 하시려고 했고 싱클레어 씨는 몇 번의 울음을 삼키려고 하셨죠. 그리고 이상 씨는 오랫동안 눈을 감으셨어요. 이스마일 씨는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셨고 히스클리프 씨는 잔뜩 겁을 먹어서 머리를 수없이 매만지셨어요. 우리가 그랬었나? 봄 가버리면 꽃잎 모두 흩어지고 자기만의 문 찾아 제각각 돌아가리. 저는 말이죠, 다들 각자마다 모아둔 꽃잎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없는데? 그런 걸 왜 모아? 그러면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꽃잎 묻는 나를 보고 남들은 비웃네. 나 죽고 난 후 묻어줄 사람 누구일까? 봄은 가고 어여쁜 얼굴도 늙어가면 꽃은 지고 사람도 가니 서로 알 길 없구나. 배우기는 왜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시만 읊어? 늙지 않을 방법 같은 건 널렸지 않았어? 머리카락이 희게 새지 않아도 봄은 지나가니까. 꽃잎들은 왜 네가 손수 치우고 있는 거야? 물에 띄어보내면 되잖아. 손에 흙도 다 묻을 텐데. 아까운 말 하지 마라, 오라버니. 잎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디 가서 비 오는 소리를 듣게? 이건 추억이야. 비 오는 날의 추억. 그러니까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흘러내려가 버리게 되면 꽃을 더럽히게 되잖아. 부욱 오라버니도 부디 품에 있던 잎을 전부 흩어놓지는 마. 네, 없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랑 여러 소중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왔을 텐데요. 글쎄요. 잘 지내고 있다 믿고 있는다면 구태여 그리운 마음을 가질 연유는 없으니까요. 아니요. 출가하면서 전부 흩뿌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젠 비 오는 날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보신 거죠? 단테님, 제 기억을. 저 홍루 씨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면 그 종종 언급하셨던 할머니라는 분이라던가. 두 분 다 이치에 밝으셔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아껴주셨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아껴주셨죠. 아, 거의 다 도착했나봐요. 정원이 보이네요. 본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직 조금 남았어요. 옛날엔 정원에서 사슴이나 토끼들도 뛰놀았거든요. 이거 산책하려면 하루 종일도 걸을 수 있겠는데요. 주로 저는 제가 살던 방 주위에서만 다녔어요. 여러모로 위험하니까요. 잘못된 길을 걷다가는 예상치 못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당에서 달리다가 무릎 깨질 수도 있고 나뭇가지 얼굴 좀 긁히고 그러는 거지. 히스클리프 씨라면 자유롭게 달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편이 좋아요. 제가 5살 때는 나뭇가지에 누가 치명적인 독을 발라놓았어요. 독을? 히스클리프 씨처럼 뛰노는 걸 좋아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우연인지 딱 그 주위의 나뭇가지에 독이 묻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는가? 괜찮아졌을 거예요. 스빈이 백밤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스빈은 언제나 똑똑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대화청 입성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대화청은 또 뭐야? 쉽게 말하면 연애를 여는 방이라고 할까요? 오, 그런 용도 치곤 여긴 하나의 마을 같은 건. 저기 보이는 건 호수인가요? 아, 그건 연못이랍니다. 연못? 도착하면 저랑 시춘이를 환영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아, 로자 씨도 오랜만에 정말 배부르게 드실 수 있겠네요. 도착하기 전부터 이렇게 설렌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저건 배인가요? 배를 정박해둔 거예요? 아, 네. 가끔 뱃놀이를 나가기도 했거든요. 아, 그리고 연못 저 너머에는 시춘이 지내는 건물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처음 홍원을 떠났을 때 다른 곳에서는 한 건물에 온 가족이 함께 지낸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이래서는 가족끼리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겠네만. 그러기 위해서 따로 쓰는 걸요? 이거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는 거 맞아요? 이럴 거면 베케이션을 처음부터 홍루군의 집으로 잡아주지 그리하였어. 그건 곤란해요, 돈키호테 씨. 출가할 때 할머니와 어르신들께서 꼭 당부하시던 말이 있었거든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돌아올 것이니 그 전까지는 많은 것을 그저 보고 있으라고. 언제 오려나 했는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정말 와버렸네요. 가시 보프라님 행차시오. 자, 필요하실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그것 참 설렘도 떨림도 없는 차분한 걸음걸이구려. 그러게요. 좋은 집에만 살아서 뭐 무서울 것도 어색할 것도 없다. 이거 아니겠냐? 그래도 홍루군의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가? 모든 것이 하인들도 대체 몇 명이래요? 아, 술시가 되면 할머니가 방문하신다네요. 연애는 그때 시작될 것 같아요. 술시는 19시부터 21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동부의 특정 지역에서 간혹 사용되는 고유시간 체계죠. 추가로 홍루 씨의 조모인 가모는 이 대관원의 가주입니다. 홍원의 수장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친인척인 날개의 대표라. 네, 이제 곧 다음 후계자에게 가주를 넘겨주실 테지만요. 이제 와서 가주의 자리를 넘기려는 이유가 뭐지? 언제나 때가 올 거라고 하시긴 했어요. 당신께선 너무 오랫동안 맡으셨다며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서 가주 대전에 참가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글쎄요. 어쩌면 담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구태여 나갈 이유는 없지만 나가지 않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저쪽에 시추님과 웨이님이 앉아 계세요.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신 모양인데요. 방금 시추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획 꺾으셨... 그 잠깐 사이에 되게 서먹해졌네요. 오! 우리도 시춘군의 옆에 가서 앉는 것이 어떤가? 틀렸어. 우린 이제 저기로 못 가. 어째서 온 말인가? 저희는 이제 가시춘 씨의 세력이 아닙니다. 적으로 취급받는 것이 당연할 테죠.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쪽과 저쪽,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 전장은 언제나 모략과 배신이 도사리는 곳이지. 오늘의 아군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또 돌려서 하고. 방금 뭐... 아, 부모님이 저기 계시네요. 갑자기 바로 간다고? 야이씨, 이름도 모르는데. 아, 아버지 조남은 가시정, 그리고 어머니는 대관원에서 왕부인이라고 불리신답니다. 출가 이후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가시보, 지금 귀가했습니다. 벌써 왔느냐? 보가
이게 몇 년 만이니?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정말이지 반갑기가 그지 없구나.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극진이 환영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같이 온 분들은 누구니?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밖에서 사귄 제 친구들이랍니다. 부하라고 소개하던 누구보단 낫네요. 그죠? 야, 그건 반가워요. 우리 보옥이가 어릴 때부터 참 고집이 많았던 아이여서 어쩌면 같이 다니기에 조금 고생스러웠을 텐데 개의치 않고 부디 잘 보살펴. 고집이요? 홍루 씨가요? 보가 왜 친구분들이 너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두는 거니? 선인들께서 점지해주신 너의 고귀한 이름을 두고. 뭐야? 왜 갑자기? 당연하잖아요, 어머니. 그 고귀한 이름이니까요. 그렇지. 아무나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이름이 결코 아니니.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쪽도 원래 이름이란 게 있었어? 그 외 있잖아. 피사에서 홍루 보고 보옥도련님이라고 불렀었던 거 기억 안 나? 지난번 홍원에서 결투할 때도 가씨 가문의 보옥이라고 이름을 밝혔었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이름을 쓰는구나 했지만요. 뭐 우리랑 다르게 고귀하신 이름이다 이거냐? 부르면 닳기라도 하나? 고작 이름인데 부른다고 닳진 않아요. 하지만 닳는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네요. 그 이름을 여기저기서 쓰고 다니지 않은 건 잘했구나. 그래. 네 소중한 이름이 저자에 널리 퍼지면 너를 암습할 자가 얼마나 많겠니. 당장 이곳에서도. 모친의 말씀대로 홍루 씨의 본명은 H사에 한 번이라도 연이 닿은 자라면 충분히 홍원의 일원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지명도를 갖고 있죠. 대부분의 이름에는 그 근원이 담겨져 있다고 하오. 가령 동부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세상에 쓰일 것인지를 담아 짓곤 하지. 내놈, 이름의 뜻이 뭐지? 제 이름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의 소망을 담아서 만들어졌죠. 태어날 때부터 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랍니다. 가보. 끔찍하군. 홍루가 낫겠어. 조용히 말하세요. 나도 부르던 대로 부를란다. 혹시라도 보옥도련님 뭐 이딴 이름으로 불러대야 한다면 차라리 길잡이 그 작자한테 몇 대 후려 맞는 게 나을 테니까. 네, 계속 홍루라고 불러주셔도 괜찮답니다. 귀빈들께선 자리에 앉아주시길 청하옵니다. 곧 음식을 내올 것이니. 오, 야, 이게 다 뭐냐? 이거 진짜 먹으라고 주는 거 맞아요? 이거 말이야. 리필 되는 거지? 네?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곳에 참석하는 걸 원하지 않은 이 대관원 어딘가에 있는 제 형 누나들의 자리겠죠. 오늘은 저를 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니까요. 있어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거참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길래. 감옥께서 당도하셨나이다. 감옥께서 당도하셨나이다. 요. 아, 할머니가 오셨네요. 가모님을 뵙습니다. 가모님을 뵙습니다. 뭐야? 우리도 숙여야 해? 고개? 이미 접시에 고개를 파묻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 옆에 흑수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보옥도련님, 가까이 올라오시죠. 보호가 얼마나 고단하고 여의치 않은 여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함께했던 분들이 모두 친절히 대해주신 덕에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었는걸요? 배움을 통달하고자 했다면 어떤 학문이든 다 빼어난 선생을 모셔 글방에 앉혀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글방에 앉아 아무리 학문에 능통해졌다 하더라도 그저 그뿐일 뿐. 우리는 보옥이 네가 세상 물정에 능통해지고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길 바라였다. 네, 알아요, 할머니. 과분한 기회였다는 걸요. 그래도 가주 자리를 내려놓기 전에 이렇게 잊지 않고 들려줘서 고맙구나. 아무래도 홍루건이 림버스 컴퍼니에 합류한 것은 일종의 그란 트리스모였던 모양이군. 그란 트리스모? 그게 뭔데? 너희 둘 다 주둥이에 집어넣은 것 좀 삼키고 말할 수는 없나? 유명한 집안의 도련님들은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기 전에 집안에서 여행을 보내기도 한다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얻고 바깥의 문물에 익숙해지기 위함이다. 저기 있는 시춘이와는 이미 한 번 인사를 나누었다지? 그럼요. 총명한 아이야. 가주 심사 또한 허튼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 테다. 맞아요. 시춘이라면 영민하게 잘 해내겠죠. 그래. 어르신들께는 인사를 드렸느냐? 곧 방문드리려고요. 왕부인도 이곳으로 올라오거라. 송구합니다, 가모님. 하나뿐인 아들이 출가하여 강호를 떠돌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가모님. 저는 우리 보기가 이렇게 제 몫을 하는 사내가 되어 무탈한 모습으로 돌아오니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보가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 출가 날짜는 언제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어머니. 아, 여기서 그게 첫 번째 그거구나. 그렇구나. 어서 소임을 다하고 돌아와야. 그래, 잃지도 말고 너는 우리의 둘도 없는 진귀한. 그럴게요. 어찌하여
저들은 홍루군이 당도하자마자 떠나는 날을 묻는 것인가? 그러게요. 아끼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아끼는 모습도 통상적인 가정에서 자식을 애틋하게 여기는 감정과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방향성이었다. 보. 왜 나를 제일 먼저 찾아주지 않았어? 내가 철보차. 머물던 건물은 네가 출가했을 때 이후로 쭉 같았단 말이야. 아, 보차 누나구나. 오랜만이야. 여기까지 와서 자리를 채워준 거구나. 고마워. 보호기가 오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설씨 가문의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왔을 텐데. 반 오라버니도 얼마나 보호기의 안부를 궁금해했다고. 허기나. 보, 이곳에 온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인사를 올렸어? 부모님과 가모님께 방금 문안드렸어. 정말? 그러면 내가 첫 번째네. 네 옥은 언제 보아도 아롱지고 깨끗하다. 네가 떠난 뒤에도 계속 기억하려고 그 색과 똑같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매일 걸고 다녔어. 어때? 잘 보여? 그렇구나. 계속 기억해줬다니 고마워. 저 그런데 누구야? 아니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데가 참 그새를 못 참고. 아, 여기는 말이죠? 보차라고 한답니다. 설가 보차. 보호기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깊은 인연? 뭐냐? 언약한 사이니 깊은 인연이라 부르는 게 어울리지 아. 않겠나요? 그렇게 놀라실 일도 아니랍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듯 약속해서 맺는 인연은 워낙 흔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 어차피 제가 혼인을 하는 건 이 님버스 컴퍼니를 떠났을 때일 텐데요. 그러니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저 아까 살짝 들렸는데 보호기의 친구분들이시라고요? 보호기가 지금까지 바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지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괜찮다면 소녀에게 그대들의 여행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은 가라. 함부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니. 왜요? 저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 엄청 좋아하는데. 아, 보차 누나의 취미 중 하나가 도시 괴담 서적 모으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조금만 들려주도록 할까? 우와, 다른 분들은요? 저 모험담 정말 좋아하는데. 모험당 하면 그 말 홍기호태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겠어? 자, 앉아보시게. 이제부터 끝내주게 용맹스러운 모험담의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 옛날 어느 동굴에 무시무시한 곰이 살고 있었지. 식사 끝났으면 얌전히 각자가 머물 곳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시춘이는 오늘도 화가 많이 났구나. 네 세가의 사람들이 큰 전투에 휘말려서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어찌나 안타까웠던지. 눈물을 닦았던 손수건만 해도 3장이 넘었지 뭐니? 벌써 설씨가의 귀에도 들어갔구나. 맞아. 하지만 그런 건 가주대전에서 보여줄 활약과는. 시춘이는 언제나 자신감 있어 보여서 보기 좋은 거 있지? 그리고 보차 언니도 조심하는 게 좋을걸. 보옥 오빠 저렇게 맹하게 웃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통수 치는 게 재주가 되었더니 무슨 소리야? 시춘이랑 사이가 조금 틀어졌거든. 아하, 시춘이가 너를 포섭하려고 했던 모양이구나. 탐낼만 했을 거야. 보옥이는 옛날부터 언제나 해맑게 웃고만 있었는데도 누구보다 실력이 일취월장했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되었어.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긴 했었다, 그치?
저런 유형도 드물지만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혹시 치우 오라버니를 오다가 만난 적 있어? 나는 못 보았지만 이분들은 만났어. 다행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사이와를 포섭하려고 했던 건 알아. 포섭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이와 걔만 빼고 아무도 없었던 것 같지만. 같이 있던 이화 형님의 목이 잘렸어. 어머, 팽이 언니, 종이 언니? 팽. 팽.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럼? 이화도 참 여전히 그 경거망동한 버릇을 못 고친다니까. 치우 오라버니는 가주대전이 다가왔으니 곧 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 뒷골목에 돈다는 그 흉흉한 노랫말은 대감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대관원 분위기가 흉악해져서 무서워 죽겠다니까 정말. 그래도 다행이지. 치우 오라버니는 가주대전에서 나를 먼저 노리진 않을 테니까. 어째서지? 당연히 곧바를 죽이기엔 제가 지나치게 사랑스러운 탓이겠죠. 그리고 치우 오라버니가 목표로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설씨 가문은 아닐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여전히 내게서 좋은 향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보천 누나에게선 고약한 향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걸? 보, 나는 쭉 형무원을 거쳐하고 있어. 떠나기 전 꼭 내게 들려줘야 해. 저희도 이만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곳은 해시만 되어도 곧바로 캄캄해지거든요. 너 집 왜 떠났냐? 별거 아니랍니다. 어릴 때 종종 같이 놀던 누나예요. 대관원에서 제게 친절을 보여주신 얼마 안 되는 분 중 하나였죠. 그러게? 이런 집이면 이번엔 정말 기대해봐도 되는 거지? 제 손님으로 오셨으니 대관원 안에 있는 제 방에서 묵으면 될 거예요. 그리 멀지 않아서 가마 없이도 금방 갈 수 있답니다. 이런 임무는 뱀 중에서도 내가 제일이지. 자, 여기랍니다. 가깝다고 한 것 치곤 꽤 걸었네요. 이 홍원이라고 부르는 홍원에서 제일 향긋한 꽃나무로 만든 방이어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 말이죠. 이렇게 꽃내음이 코끝을 타고 퍼져요. 다른 건물은 안 그러는데 말이죠. 과히 그렇구려. 보이지도 않는 것이 제법 향기롭소. 네, 더 넓은 방에서 지내라고 하셨지만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요. 도련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스빈입니다. 스빈, 잘 지냈어? 네, 평소와 같았습니다. 이분들은 도련님의 손님이신가요?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따로 방문할 때가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어디를 가시는 겐가? 우리도 함께! 아, 괜찮아요. 어르신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뿐인 거라 혼자 가는 편이 좋아요. 자, 이쪽으로.
뭐 어느 작전이나 그랬지만 이렇게 현장까지 직접 와서야 겨우 실감이 나네요. 가주 대전 말씀인 거죠? 다른 후보들은 이것 하나만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그걸 하룻밤 만에 해내야만 하는 거고요. 나는 벼락치기 타입이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붙는데? 부조리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관없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가 노리는 것은 가주의 자리가 아니지 않나. 천만 다행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희의 목표가 가주대전의 1등이 아니라는 게 1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겐가? 당연하죠. 저희가 왜 수감자를 홍원의 가주로 만들겠어요? 외부인을 앉히는 것보다는 회사 소속의 인물을 날개의 대표로 앉혔을 때 안정적으로 조종할 수 있지 않나.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굴러가지는 않죠. 그리고 LCB는 LCB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직도 많은걸요. 그러면 뭐 우승 그러니까 1등이 아니어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가주 심사에서 10등 안에 든 사람은 순위 순서로 가문의 창고에서 원하는 물건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포상을 받거든요. 하지만 2등 안에는 들어야 안전하게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 괜히 기분 잡치네. 까짓거 1등 해봐? 못 보던 사이에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느셨군요. 뭐 별별 일 다 겪긴 했지. 우리가 그리고 그 홍원의 어마어마한 만물 창고에 어떤 것이 있었게요? 황금가지요. 네, 그 진정한 가치도 모른 채 다른 보물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아까 소드 과장이 말한 1차전의 작전이라는 건 뭐지? 그러고 보니 파우스트 양에게 넌지시 이해했냐는 듯 묻고 넘어갈 뿐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았구려. 가주 심사 1차전의 내용은 지금까지 후손들이 대관원의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왔던 것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네, 불로불사에 관한 것이죠. 즉,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불로불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건 파우스트도 내놓을 수 없는 답입니다. 뭐 하자는. 다만 진정한 불로불사의 실마리가 있는 듯 흉내를 내볼 수는 있죠. 답을 원하는 건 그들이니 우리를, 정확히 말하자면 홍로 씨를 떨어뜨리진 않을 겁니다. 그럴듯해 보인다면 악착같이 매달릴 테니까.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습니다. 그 가모인가는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도 그 녀석을 많이 아낀다며. 가산점 같은 걸 줄지 어떻게 알아? 홍로. 그자가 중요한 쓰임새가 된다는 거군. 그건 네, 맞아요.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온 거죠. 언제 오셨어요? 걸러들을 필요가 없었는걸요? 저의 쓰임새는 홍원에 있는 황금가지를 회수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주 대전에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릇된 말은 아니랍니다. 이왕 쓰이는 거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좋겠네요. 모두가 기뻐하기에는 시춘군 아까도 눈이 마주쳤는데 엄청 생코낌을 내면서 피해버렸소만. 시춘이하고는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비록 지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지만 잠깐이라도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까마득하고
다시 오지 않을 시절이죠.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제정신으로 그 말을 나한테 한 거야? 아,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 오빠는 평생 취한 적도 없을 테니까 언제나 또렷하고 맑은 정신이었겠지. 어차피 내가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질러도 오빠에겐 아무런 타격도 없을 거 아니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시춘, 나는 됐어, 마음대로 해. 제대로 된 가족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 기대한 내 잘못이지. 결국 사람과의 연이란 것도 순간이고 찰나일 뿐일 텐데요. 그러니 저의 뜻이 어떻든 큰 상관이 없답니다. 네,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리자님, 애초에 저자의 가치 판단이 이 회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겁니다. 파우스트도 동의합니다. 수감자에게 작전 수행에 대한 거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건 사실일 테요. 허나 그에 따르는 마음의 상태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 마음의 상태라. 하지만 구태여 마음을 들여다보기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무슨... 이곳 대관원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는 말이죠. 제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끊임없이 지나쳐가곤 했어요. 다른 가문의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지, 제가 살아남아야 하는지, 죽어가는 저 아이를 두고 그냥 지나쳐야 할지, 도와주어야 할지.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선택해보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것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택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게 지금의 저예요. 림버스 컴퍼니에 입사하게 된 후에 좋았던 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무언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라? 분위기가 조용해졌네요? 사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1차 대전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죠.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 허수아비들은 무엇이요? 아, 아직도 있었네요. 이곳의 자재들이 거처하는 건물 앞에는 이런 식의 연무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걷고 뛸 나이가 될 쯤엔 누구나 이 허수아비들이랑 놀곤 한답니다. 놀이라. 조기 교육은 중요하지. 허수아비랑 어떻게 노는 것인겐가? 그나저나 이 허수아비는 참 근사한 모자를 쓰고 있군. 아, 그건 제가 7살 때 처음 받았던 허수아비예요. 그때는 말이죠. 허수아비도 때리면 아파하는 줄 알았답니다. 모든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을 것이요. 그럼 여기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야 하는 거야? 아, 그건 아니에요. 우와, 이번에 할머니가 형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게... 맞아. 그런데 아직 쓰임새는 잘 모르겠어.
옷 같은 걸 입혀주거나 장신구를 매달아주는 인형 아니겠어? 보옥형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걸지도 몰라. 얼씨구. 이건 말이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뽕이 할머니가 준 선물을 때렸어. 그렇게 하면 아파하지 않을까? 아파해? 참나. 이렇게 자라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생각보다 제대로 된 수, 목, 인이군. 생각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물건 같은데 출발하기까지 제법 시간이 남았으니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땀내는 거 싫은데. 뭐 위험한 것도 아니고 컨디션도 체크할 겸 써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들었나 제군들? 지금부터 우리는 관리자님의 명령에 따라 전력으로 허수아비를 상대한다. 전원 돌격! 뜬금없게 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 얘도 때리긴 하겠지. 불가 위야 시비수에게 명한다. 막아내지 못하리. 이 앞에 숨지는 자 누구 하나 데리고 보내지 마. 그쪽 방향이 아닐 텐데. 초전! 확살! 토끼를 본다.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틈새는 바로 이제 깨우치시길. 묘여, 길을 열어라.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이건 예상 못했나봐.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목을 콱 물어버리자고. 틈새는하군요. 이제 깨우치시길. 고작 이 정도 탕류에 합격이다.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초전! 확살! 고작 이 정도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더럽혀진 몸은 모를 하늘조차 없다시. 악하다는 모든 것들아, 나와 영원토록 범을 잡구나. 이제 깨우치시길. 불쌍하게 울고짖는 깔끔하게 물었군.
이놈 쪼아마 같다. 다음.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이런 임무는 뱀 중에서도 내가 제일이지. 불가 위야. 시비수에게 명한다. 막아내지 못한 네 앞에 숨쉬는 자 누구 하나 살려내지 마라. 불쌍하게 울부짖는군. 결정 염화. 틈을 이제 깨우치시길. 내가 예상 못했나 봐. 우리 어지러지랄 테지. 접세와. 내가 예상 못했나 봐. 토끼를 보내라.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묘야, 넌 후 튀울 수도 없겠구나. 이놈 쪼아마 같다. 다음. 자, 어느 쪽일지 잘 생각해보라고. 넌 푸름을 튀울 수도 없겠구나. 초전해. 목을 떨궈주마. 이 거리는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자, 어느 쪽일지 잘 생각해보라고. 토끼를 보내라.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끝내지. 상쾌하군. 오, 잠이 꿰긴 하네 이거. 매번 큰일 있기 전에 시비나 걸리고 시작하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몸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게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유의미한 준비 운동이었다. 그런데 홍루 씨는 왜 지금까지 가주대전에 참가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다른 형제자매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것 같아서요. 단순해요. 가주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다행이지 않니? 옥을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영락 없이 네 다른 형제 자매처럼 가주대전을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을 거란다. 너는 그런 것에 힘쓰지 않아도 집안 어르신분들과 가모님이 너를 아껴줄 거란다. 그저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다오. 우리 집안의 옥, 소중한 보가.
어제 파우스트 양이 일컬어 주었던 계획 말이오. 나는 사실 그리 탐탁지가 않소. 저도요. 하지만 홍루 씨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계획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가요? 행동의 지침과 기대 목표가 있으니 계획이라는 정의에는 들어맞는다. 그리고 가주대전에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없으니까요.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홍호는 그제야 알게 되겠지. 이 홍루가 무얼 바꾸었는지를. 도련님 외 12인 철벽당 입성하십니다. 투기장이나 경기장 같은 형태인가? 보는 눈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대역? 아니요. 괜찮아요, 단테님. 다시 만나도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인연이 있다면 이야기할 기회가 닿을 테죠. 시작하나 보네요. 나는 운이 따라주어 오래전 감호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리하여 앉았던 자리는 공석이 될진저 가씨, 설씨, 왕씨, 사씨가의 기둥 그대들은 전력을 다하여 찾아왔을 것이라며. 제 첫째 누나인 원추 누나예요. 큐사에 아주 높으신 분과 혼례를 치른 후 쭉 큐사에서 지내시다가 비록 다른 둥지에 머물고 있던 몸이지만 고륙의 정을 나누고 최선을 다해 진리를 살피겠노라. 누군가는 순조롭게, 누군가는 천만고비 끝에. 하지만 1차 심사의 기회는 단 한 번. 그럼에도 그대들은 모두 이곳 대관원의 후계자들이었으며 이제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 불로 불사, 시연이 불가하다면 거짓 없는 증거를 내보여야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라. 첫 번째 참가자 왕씨 가문의 인. 빨리 와라, 멍청한 것. 누구를 데려가는 거죠? 저 정도의 움직임이면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다만. 불로불사
태어날 때 주어진 몸뚱아리 이상의 단계로 진보를 꿈꾸는 건 어느 날개나 저자 피주머니를 데려왔군. 혈귀가 불로불사의 답이 될 수.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불로와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혈귀 또한 피를 섭취하지 못하면 짐작컨대 저들이 원하는 답과는 한참 멀 것이. 저것이 소문으로나 들리던 혈귀라는 것인가? 저걸로 되겠나? 아는 사람이 몇 없긴 해도 심사를 맡고 계신 분들에겐 왕가 녀석 폭이나 철박했나 본데. 저거는 게으른 거 아니면 모질한 것이야. 생각보다 혈귀에 대해 본래 혈기는 각 둥지에 퍼져 있으니 알만한 자는 가주 심사 후보 왕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왕인 가주 심사 1차 결과 탈락. 안 돼. 피. 무한한 피만 있으면 이들은 영원할 거라니까요. 아니, 영원하지 않을 거라네. 심사하는 자들의 피원, 진정한 불로불사가 무엇인지 피에 종속되어 영혼을 고통받는 혈기는 그 방법에 그런.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모든 욕망과 감정의 방향이 끝없이 불행한 살만이 남았다면 모를까. 저렇게 놓고 싶지 않은 것으로 가득한 자들 불로불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족쇄를 채워 피의 노예가 되어라지. 보옥의 세력원이 훌륭한 답변을 주었으니 더 하물며 진짜 고위 혈귀를 데려온 것도 아닌 피주머니를 데려왔어. 왕가인 진작 탈락. 이거 그냥 극적인 연출을 위한 거지? 저기 떨어져도 다... 그럴 리가. 구멍 아래 류시도 참... 점점 살벌한 농담이 늘고... 저 발판 아래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 낙함으로 추측 건데. 아마도 가문의 오래된 비밀들이 있는 장소일 거예요. 아, 당연히 보물 같은 건 아니. 본격적으로 준비했네요. 그래. 그리고 그 본격적인 준비. 두 번째 참가자 설씨 가문의 찔리고 지루하다는. 아 이거 합격이란 게 있긴 있는 거야? 여덟 번째 참가자 설씨 가문의 어머! 아는 사람이다! 설가 보차 심사 결. 보고 있었구나. 합격. 그래도 잠깐이나마 인연을 맺었던 얼굴이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건 다행이구려. 17번째 참가자 가시가 시춘 씨 차례인가 봐요. 비로소 얻었나 보네요. 말도 안 돼. 그 레테를? 정말 그곳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한없이 낮습니다. 물론 천문학적 확률을 뚫고서 그 강까지 도달했을 확률까지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저들의 역량으로 모종의 방법을 통해 새어나오거나 맺혀진 일부를 채취한 근데 그 강물은 기억을 깊게 재워서 지워줄 뿐. 네, 아마도 저들이 원하던 정신의 불사와 밀크 정보를 알고 있는 이도 극소수인 만큼 저 병에 담긴 것이 유효하다면 가시의 시춘. 귀한 걸 얻어왔구나. 네 세가로 이걸 얻으려면 보통 감사합니다, 원춘 언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요. 오늘따라 별이 박서. 관리자 나리께서도 별이 보여? 그러면 일단 오늘 8장 어디서부터 했지? 챕터 한 3분의 1 정도 됐네요. 여기 이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또 봅시다.